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펀드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저금리 저물가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 대안 투자 방법으로 또 펀드의 상품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같이 이제 증시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클 때 종목으로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펀드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해치 쪽에서는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관심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굿모닝 펀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소개해 주실 펀드 어떤 펀드입니까? 네. 오늘은 배당주 펀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기대 수익률이 현재 이제 감소하였고, 네. 정부의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이제 배당주 펀드로 네. 자금 유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주식 가격폭 확대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위험은 줄이고 이제 고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배당주 펀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또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 위탁운용사 6개를 선정해서 연내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우정사품 같은 경우에도 1,600억 정도를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이제 기관 투자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에 대한 펀드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 연말보다는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주 투자에 대한 적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매력적인 되는 이제 배당주 펀드,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 좀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배당주 펀드 들고 나오셨습니다. 올해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 인하했고 또 연내 또 추가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벌써들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 배당주 하면은 일단 안정적이다라고만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배당주 펀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그 배당주 펀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이제 높은 변동성에 비해서 배당이라는 고정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 타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우량 기업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이제 원금 손실 확률이 적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펀드별로, 그러니까 배당주 펀드를 보면 실제로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죠. 네. 또한 이제 배당주 펀드의 또 다른 장점을 들자면 그 배당의 재투자 전략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당의 재투자로 인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에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주식보다도 좀 안전한 게 이제 펀드, 그리고 펀드 중에서도 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산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제 배당주 펀드가 또 다른 이제 매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가져오신 배당주 펀드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배당주 펀드는 조금 더 선택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지역이나 아니면 배당주 전략 외에 운영 전략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펀드별로 그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규모나 아니면 시가 배당률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펀드 선택 시에 이 펀드가 정말 배당주 펀드인지 아니면 무늬만 배당주 펀드인지 이걸 픽업하는 안목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배당주 펀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배당 시즌 때만 배당주를 편입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편입하기 때문에 배당주 펀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배당주란 이름에만 편승해서 네. 수익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가진 배당주 펀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혼합형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말 정통 배당주인지도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투자할 때의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통 배당주로 이렇게 엮었을 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수익률이거든요. 아까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수익률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펀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제로인 펀드닥터 이제 7월 6일 기준으로 세 가지 펀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3년 수익률 기준으로 동양 중소형 고배당주 주식형이 42.71%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다음 미래에셋 고배당주 포커스 증권 투자信託 펀드가 39.39%. 그다음에 KB 액티브 배당 증권 투자信託 펀드가 38.40%로 3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1년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30% 이상 그리고 3년 수익은 한 거의 40% 육박하는 이런 펀드들인데 뭐 안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상당히 수익성 측면에서도 제가 지금 딱 열어보니까 기대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탑픽 펀드 어떤 펀드 좀 추천해 주실 계신가요? 제가 이제 고른 펀드는 예. 그 미래에셋 그 고배당주 포커스 펀드를 들고 왔고요. 네. 이 수익률을 보자면 그러니까 동양 중소형 고배당주 펀드가 가장 높았으나 그러니까 동양 중소형 고배당주 펀드는 그 동양자산운용에서는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좀 무늬만 좀 고배당주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소형 펀드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 펀드가 아니라서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 네. 수익률이 좋았던 그 미래에셋 고배당주 펀드를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주 내에서도 그 미래에셋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베타 계수, 이제 변동성이 낮아서 주식시장 하락 시에도 가격 하락 위험이 적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때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안정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리스크 역시 이제 그 안전하다고 리스크 관리 역시 잘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 펀드의 장점을 들자면 코스피 및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가 1.3%인 거에 비해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2.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배당 수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본원적 경쟁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5개의 배당지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네 번째로는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50에서 60%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 네 가지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가 200에서 300%의 회전율을 보인다면 네. 상당히 그 적은 회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회전율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져오신 탑픽 펀드 미래에셋 이것으로 딱 가져가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또 집중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펀드의 포인트는 1년 수익률로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1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 32%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였고요. 네. 그다음 BM이 코스피인데 BM은 그 같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대비 한 34% 정도 아웃퍼폼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좋은 그 수익률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 수가 있고요. 네. 자산 구성을 좀 더 보자면 네. 그 주식 수익률이 주식이 93% 정도로 인해서 유형 평균보다는 좀 작지만 네. 그것만큼 이제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탑5 업종을 좀 더 보자면 네.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그 유형 평균보다는 11% 정도 높게 가져가고요. 네네. 경기연동 소비재는 그 한 12% 정도 낮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보기술, IT, 우리들이 말하는 그 SK텔레콤 같은 그 업체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 이 펀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단 IT 쪽으로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연동 소비재라던가 금융산업재 쪽으로 포진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골고루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류 탑5 종목으로 본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탑5로는 그 SK텔레콤, 한전 KPS, 네. 맥커리 인프라, 부강약품, 삼성전자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한전 KPS랑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형 대비해서 좀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발전선비 정비 전문 그 업체이긴 한데 네. 이쪽에 좀 더 높은 배당률과 함께 성장성이 그 높게 보고 가기 때문에 유형보다는 높게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전문 회사지만 네. 좀 더 그 타사보다 높게 가져가서 그 배당률 및 이제 경쟁성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좀 배당주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자산 운용적에서도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수익률 네.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펀드. 그러면서도 오늘 추천해주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당히 수익률도 좀 괜찮은 미래에셋 고배당 포커스 증권자 투자 신탁 펀드를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탑픽 펀드 이름이 너무 긴데요. 네. 이 고배당주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성향 그리고 정말
정통 고배당주인지 고배당주 펀드인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다시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굿모닝 펀드 SK증권 이민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뵙겠습니다.